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재미있는 국어 문학의 세계로 이끌어줄 오즈국어 오지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중3일 텐데, 자, 여러분들, 중학교 1, 2학년 동안의 학교 생활 어땠어요? 눈 감아 떴더니 중3이지. 근데 얘들아, 올해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너네 또 눈 감아 떴더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튼 것부터 매우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어려워질 문학을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랑 설명 한번 봅시다. 네,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강의는요, 우리가 시대별 흐름을 한번 볼 거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그래도 국어를 배웠던 짬밥이 있는데, 그 시대별로 한번 톱파보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고전 문학사의 흐름 잡기라고 해서 너네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향철로 쓰인 향가,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때 이제 시조, 그 다음에 한시,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이제 식은땀이 막 흐르면서 나 저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강의 듣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문학사의 흐름도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주축이 되는 시들을 좀 볼 거고, 그냥 광복 직후부터 60년대까지, 또 70년대, 80년대는 어떤 시들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래를 변경을 해서 이제 소설로 들어가서 가전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뭐 금오신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웅 군담 소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로 가서 일제강점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한번 가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는 이제 진출 정도가 적은 이제 희곡이라든지 시나리오, 수필 이런 애들 이제 묶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잊지 않고 이렇게 갈래 복합까지 마무리를 해주면서 강의가 우리 강의 26강까지 이제 총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보면 알겠죠?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시랑, 소설, 극, 수필 이렇게 문학 갈래를요, 시대별로 만나보는 강의예요. 자, 이제 와서 시가 뭐다, 소설이 뭐다 하긴 약간 지루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대별로 이제 마스터를 해보겠다,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매회 강의는요, 20분에서 30분을 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강의로 아주 굵고 짧게 선생님을 만나게 될 거란 뜻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중3의 공부를 마침내 라고 선생님이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중1 때도 이제 나 중학교 1학년 입학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나 이제 자유학년제 끝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지금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젠 진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선생님이 말을 해줄게요. 자, 일단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한 2배 정도 어려워져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사실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잖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요, 이거 한 10배 정도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지금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상위권 언니 오빠들일수록 막 전교권에 있는 친구들일수록 국어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국어는요,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수학처럼 뚝 떨어지는 과목도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고등학교에 갑자기 올라가면 잘하게 될까요? 절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1학년 때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지? 너네 중학교 때 이런 것도 안 배웠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더 어떻겠어? 너무 당황스럽겠죠. 자, 그걸 지금부터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침착하게 매일 공부하는 습관 형성. 자, 얘들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면요,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막 기분이 오락가락해. 그래서 오늘 안 되겠어. 오늘은 공부 쉬는 날이야.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혼자 오롯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 습관 지금부터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언제 하는 시간에, 몇 시간과 혹은 쉬는 시간을 얼마 정도 두는 게 나한테 제일 알맞는지 그런 방법을 지금 찾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중요성. 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해봤잖아. 이제 중3 때는 등수 올려야지, 그쵸? 자, 그래서 내신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학년,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기출 스타일에 대한 파악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기출 특강도 열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공부를 앞으로 할 건가요? 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오작교가 되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오작교.
5단계로 완성되는 튼튼한 국어 실력 쌓기. 이거부터 볼게요. 자, 국어 실력을 쌓는데 5단계로 완성을 시켜줄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시대별로 핵심 주제를 먼저 익히는 거예요. 자,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강의는 시대별 핵심 내용을 보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당연히 저항의지겠지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완전히 순수함을 약간 추구했던 순수 서정시도 있었고요. 또 그냥 산업화 시대 문학이라고 하면 그냥 산업화 시대에 뭔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뿐만이 아니라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른 자연, 파괴 현상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대별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서 관련 작품의 본문을 공부해 볼게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면서 끝나야 돼. 우리가 본문만 쭉쭉쭉쭉 읽으면 애들이 이게 그냥 눈으로만 익히고 머리 안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핵심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문제풀이를 할 건데, 얘들아, 문제풀이는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립심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약속을 하는 건 미리 문제를 풀어올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선생님이 고난도라고 여겨지는 문제를 같이 풀어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5단계는 여러분들의 복습을 통해서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냐면요. 작품을 우린 따로따로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읽는지를 배울 겁니다. 자, 얘들아, 따로따로 읽으면요. 어차피 우리의 뇌는요. 포화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 따로따로 외우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읽는지를 먼저 배우고 그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시대별로 묶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래마다 적용 가능한 시대별 주요 주제 공통 내공 쌓기. 이게 우리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함께 해줄 국어 오작교의 마지막 교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작품을 통해서 공부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정전화된 믿을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교과서 및 기출 작품으로 검증된 작품을 통해 수업 시간에 만나볼 겁니다. 자, 우리가요. 어차피 목적이 뭐야? 내신 잘 따고 수능 잘 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 교양 쌓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필수 지문들로 함께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질문하지?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추려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 분명히 문학 중에서도요. 어떤 작품을 배웠는데 어떤 작품도 쉽고 어떤 작품은 어려워요. 분명히 똑같이 배웠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냥 개별 작품들을 보기 전에요. 갈래별로 분석 방법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고 선생님은 늘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갈래별 개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갈래별 핵심 내용이 있고 표현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시대별 주제까지 합쳐지면 아주 그냥 완벽한 마스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작품, 고전 작품 이런 거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런 것들로 먼저 그냥 맨땅에 헤딩하실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이게 바탕이 되고 그거를 적용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강은 질문 못하지 않나요? 저는 적극적인 학생이어서 맨날 질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자, 선생님은요. 아주 관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문의 게시판에서 선생님과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제가요 오늘 몇 강에 한 몇 번째 문학 지문에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거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은 선생님이 3번 문제만 풀어주셨는데 1번이랑 2번 문제가 저는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지 없는 부분도 설명을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 자, 이렇게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이거 한 줄 한 줄 다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은요,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극, 수필도 아주 장문으로 되어 있는 산문 문학도요, 다 한 줄 한 줄 읽어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하면서 필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문학을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독해를 해야 문제를 풀 때 더 용이하구나. 라는 게 이제 체득되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어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약속 4가지 한번 살펴보고 오리엔테이션 맞춰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따뜻한 심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과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원래 심장은 혈류가 돌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런 이성적인 대답이 아니고 공부를 할 때는요, 어느 정도 과잉이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막 볼 때, 선생님 이거 너무 잘 썼는데요? 아니면, 선생님 이거 너무 슬프네요? 하는 친구들이 오래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한 거냐면 이게 머리로만 기억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 느꼈던 감정과 같이 기억하면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 때 가져와야 될 준비물 뭐다? 열린 마음이다. 자, 열린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를 또 감정이입을 하라고 해. 자꾸 나한테 왜 대답을 하라고 해. 약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소극적인 태도 말고 내가 한번 감동을 받아봐야겠다. 혹은 내가 이 화자라면 어떤 감정이었을지 아니면 내가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었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 상상을 해보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똑똑한 두뇌. 자, 여기는 이제 2단계랑 3단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라면 첫 번째 일단 강의에 오기 전부터 문제 풀어오기.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신은요 범위 다 주고 공부해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안 배운 작품 풀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사실 중학교 때도요 중학 3쯤 되면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섞어서 내신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쵸? 자, 그것도 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수능 때는요 99%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처음 보는 지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늘 다 풀려 있어야 돼요. 풀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보는 건 그냥 뭐라고 말해야 돼? 구경이야. 얘들아, 공부하는 구경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업 중에 이제 필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눈이랑 귀랑 손이 다 바빠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선생님은 똑같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네. 아, 그럼 나도 앞으로 다음에 이런 방향성으로 가봐야겠다 하는 거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수업 후에는 항상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을 10분 안에 해줘야 뇌가 80% 이상 기억이 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자신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마라톤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언제? 고3까지. 그러니까 스스로 멘탈을 다지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멘탈 싸움에 단련되기 위해서 스스로 다독이는 연습할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세 문제나 틀렸네? 괜찮아. 내일 두 문제 맞으면 되지. 자, 그 다음 또 내가 오늘 좀 많이 틀렸네? 근데 어제보다 한 문제 더 맞았네? 그럼 됐어. 성장했어. 그럼 스스로한테 계속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자신감 가져봅시다. 자, 그 다음에 구두. 하루 한 강의씩 꾸준히 하는 연습해볼게요, 얘들아. 얼마나 예쁜 구두가 있든지 간에 내가 이거를 신고 걷지 않으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루에 작지만 꾸준히 한 강의, 두 강의라도 매일매일 듣고 복습하고 다음 강의 문제를 푸는 연습까지 합시다. 아까 말했지만 얘들아, 결국 승리하는 건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성실한 친구야. 알겠죠? 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리엔테이션 설명이 끝났는데요. 어때요? 우리 1강이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이 너무 설렙니다. 자, 그럼 우리 1강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